이제 어제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마켓나우 2부에서도 엔비디아의 GTC 2026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여운은 계속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이런 부분을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한 증권사에서 GTC 2026을 분석한 그런 재료 리포트를 많이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 GTC 행사에서 이 경영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 이상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4년에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로 내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D램과 낸드를 합해서 그런 부분으로 60% 이상 이쪽에서 흡수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고 AI에 대해서 성능도 높여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AI 인프라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생존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또 물량의 가격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멘텀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바 아무래도 메모리 갑의 기업들에게는 실적과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 부분 붙을 수 있는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SK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만 원 선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PER이나 PBR이 현저하게 동종 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분의 1 정도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70만 원으로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한 얘기와 일부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AI 투자는 여전하다. 메모리 수요는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KB증권에서 AI 투자가 2배 이상 1년 사이에 좀 늘 가능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2028년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이 제한이 되면서 메모리 칩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있으면서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을 지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주요 고객사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177조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275%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해뒀고요. D램과 낸드를 나눠서 써놨더라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 3배가 뛴 148조 전망을 했습니다. 서버 D램이나 HBM4 출하가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더 우리가 낸드 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29조 원, 이것은 1년 사이에 14배가 뛴 성장 규모이거든요. 이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루빈 AI 플랫폼의 저장 장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채택이 늘게 되면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LPU 수주 관련해서는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향한 거고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는 7% 정도 올려 잡은 흐름들 매수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GTC 엔비디아 그록 3 관련해서 LPU 생산을 이제 공식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록 LPU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추론. 사실 이제 이게 추론으로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과 그런 품질 이런 부분을 보여준 그런 거고요. 최상위 추론 연산을 봤을 때 블랙웰 대비해서 최대 35배의 성능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출하량 예상이고 그러면서 이 연구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장 주도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더 나은 신기술이 있느냐라는 의문은 나오지만 놀랍게도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면서 그런 우려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GTC에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한 기록이라고 얘기한 게 두 번째 빅테크의 대규모 수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였죠. AI6 칩 이때 23조 원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그 다음번이 엔비디아와 한 빅테크 수주 두 번째 빅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빅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의미 하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과 그리고 메모리를 결합한 그런 부분에서 전례 없는 그런 성장 모멘텀을 보유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삼성전자 GTC 행사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LPU에 SRAM 비중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게 과연 앞으로 대중화되는데 SRAM을 제외하고선 다른 메모리가 쓰일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콘텐츠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LPU의 SRAM 비중이 높아지는데 SRAM 비중을 쓴 이유는 이게 굉장히 초고속이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D램 대비해서 그리고 빠르게 추론이라는 것이 대답을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연 속도를 뭐라고 할까 지연을 방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희비가 좀 엇갈리죠. 좋은 게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대신 트랜지스터 6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D램 대비해서도 면적이 10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대중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간 다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는 일단 삼성전자를 바라봐야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슈로 봤을 때 추론칩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SRAM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쪽 공장에 대한 물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물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래에 있어서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삼성이 유일하다고 하는 게 SRAM뿐만 아니라 SSD까지 저장 장치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구조화되는 풀스택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AI 가속기를 만들어내는 역량에 대한 입증을 이번에 해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보시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 GTC LPU 수주 관련 이슈에서 많이 녹여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0만 원 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30만 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수의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100만 너를 넘어서면서 100만 전자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GTC 2026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GTC 2026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많이 내놨습니다. 참관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 언급하기도 했는데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그 젠스랑 CEO의 키노트 스피치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풀어낸 리포트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그 위상을 다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칩을 제조하는 기업에 넘어서서 AI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쿠다로 유명합니다. GPU를 AI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들, 뭐 운용 도구라고 할지 그리고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회자가 됐던 게 1조 달러 규모였습니다. AI 추론 반도체 관련한 수요가 작년에 이어서 2배 딱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조 달러로 내년에 이제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치 내놨죠.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토큰 사용량이라고 해서 연산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그 하나의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론 관련해서도 연산 능력을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제품, 이건 앞서서 좀 많이 언급해드렸습니다. 베라, 루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록3는 하나의 AI 두뇌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흐름은 이미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게 바로 네모클로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또 하나의 정말 플랫폼 기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클로를 보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원을 관리하는 그 체계를 하나에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서 그런 역할 강화, 위상을 보여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확장 부분 굉장히 눈여겨보실 텐데 AI 관련해서 우주로 확장하는 그런 컴퓨팅 그런 부분도 비즈니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이거는 여러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하기로 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있고 일본은 닛산이 있고 중국은 BYD가 있습니다. 이런 협업 자율주행 관련해서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 모든 것이 피지컬 AI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쪽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리포트 나오고 투자 아이디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